리플도 볼까요? 리플 현재 2,000원이 다시 깨졌네요.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2,000원이 다시 깨진 상황이고, 비트코인도 다시 또 1억이 깨진 상황이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쭉 올라와서 1.4달러도 좀 넘겼었죠. 1.42달러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요 박스권 움직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 근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한때는 이렇게 하방으로 이탈했지만 다시 이 박스권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큰 하락 이후, 급락 이후로 이 박스권에서 하방으로 이제 쏟아내지 않고 그래도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박스권 하단에 있다가 다시 조금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 구독자님께서 여기 박스권을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알트 시즌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저의 관점이 궁금하다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여기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에서 바로 쏟아지면서 하방으로 쏟아지면서 알트 시즌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먼저 비트가 힘을 써야 되는 그 시기다. 그래서 제가 이 알트 시즌 인덱스, 항상 이 알트 시즌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트 시즌을 찍고 갔었다. 그죠? 쭉 보면 2021년 대불장, 우리가 바라는 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알트 시즌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됩니다. 이렇게 찍고 가는 거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 9월 달에 살짝 찍고 왔는데, 이때 우리가 뭐 알트 시즌이었다고 기억하나요? 전혀 못하죠. 우리는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 오랜 시간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돌아가면서 코인들이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이것처럼 비트 시즌을 찍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여기서 놀고 있다. 그 얘기 뭐냐? 비트가 상승이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비트 시즌 갔다가 알트 시즌 가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바로 떨어지기보다는 비트가 먼저 올라가서 비트가 먼저 상승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올라가네 관심은 갖고 코인 시장에 뛰어드는데, 막상 1억이 넘는 비트는 못 사고 알트를 사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제 이 비트 도미가 다시 하락으로 가는. 그래서 일단 당장은 비트 도미가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제 미 증시가 상승하면서 비트가 조금 더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다, 알트보다는. 그래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선을 넘어섰지만 이 XRP는 못 넘었습니다. 21선 이 저항에 막혀가지고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21선 근처에 있으니까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하방으로 발산을 하고 다시 수축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응축의 힘은 계속 쌓아가야죠. 계속 쌓아가야 된다. 어쨌든 지금 많이 볼린저 밴드의 폭은 좁아졌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플 BTC 페어를 봤을 때 지금 며칠째야? 거의 6일째 계속 음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리플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2006 사토시까지 왔어요. 2100 사토시, 여기를 지금 깨고 내려와서 2000 사토시가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락하면은 이제 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리플이 조금 더 힘을 쏘줘야 되는 그 위치까지는 오기는 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 들어가면 조금 더 아쉬워지는 거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제가 2100 사토시는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2000 사토시가 좀 간당간당하다. 이더리움 대비해서도 지난주에도 지금 더 빠졌고 현재도 좀 더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이번 주까지 해서 3주에 걸치면서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리플이 지금 별다른 힘을 못 쓰면서 시총을 다시 내줬어요. 시총 3위를 내주고 3위가 BNB, 4위가 XRP로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YTD를 보게 되면 비트는 마이너스 23,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33, BNB가 마이너스 26, XRP가 마이너스 26이니까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는 이더리움보다는 조금 낮지만, 조금 덜 빠졌지만, 이제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는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58이고 XRP가 마이너스 61이니까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는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주 많이 밀린 것은 아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7%, 이더리움이 9%, BNB가 6% 상승했는데 XRP가 2%니까 지금 상승 동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솔라나도 지금 11%니까 약간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월봉이에요. 2월이 마감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5개월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이제 이번 달이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5개월 동안 하락이 되면서 21선도 훨씬 깨고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마이너스 69%를 찍었는데 과연 더 떨어질지 아니면 이제는 이게 바닥을 해서 올라갈지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빛이 보이는데 가장 어두운 시기가 지금인지 앞으로 조금 더 남았을지는 지켜봐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멤버십 태방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리플이 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리플의 독단적인 상승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리플의 그 대형 호재가 설사 있더라도 지금 같은 장에는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다. 왜냐?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장이 안 좋으면은 탄력을 받을 수가 없고 호재가 오히려 묻힙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알트코인 ETF가 이제 SEC한테 승인 받으면 그것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 분위기가 좀 있었었죠. 근데 작년 10월 이후로 해가지고 4분기 때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지금 나오면 묻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나오는 게 낫다. 근데 황당하게 그때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 뭐 자동 승인이 되는 그것 때문에 무더기로 다 승인이 돼버렸고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호재는 완전히 묻히면서 그거에 의한 상승은 없었다. 그죠? 리플도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그 호재의 이제 약간 뭐 그 경중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그 좋은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장이 전반적으로 안 나오면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 이도와 어느 정도 보조만 잘 맞추고 추 호재가 팡팡 터지는 게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비트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떨어지게 되면 수량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에는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본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안 좋긴 하지만 떨어지면 분할 매수해가지고 결국에 수량에 집중을 하는 그런 흐름. 제가 지난주 멤버십 영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어요. 투기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그런 투기의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투기는 그 제시 리버머의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떨어질 때마다 수량에 집중을 하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되는데 그 어두운 시기를 지났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남았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비트 추이에 달렸다. 그래서 지금 살짝 좀 아쉽긴 하지만 비트를 지켜보면서 비트만 살아난다면 리플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어제 ETF 어떻게 됐는지 또 체크를 해볼게요. XRP ETF 어제가 그래도 들어왔네요. 6.9니까 700만 달러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왔다. 어제 조금 장이 상승하는 그 분위기가 나와서 그런지 조금 들어왔다. 솔라나가 최근 되게 기세가 좋았는데 솔라나도 볼까요? 솔라나 더 많이 들어왔네요. 어제 1700만 달러. 지금 계속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 그 유입세가 언제부터야? 지금 2월 달부터 2월 10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이더리움도 어제는 들어왔고 3,800만 달러 들어왔고 비트코인도 들어왔네요. 4억 달러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XRP가 지금 가격이 빠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한 12억 달러 정도 들어왔는데 평가 금액은 10억 달러니까 손실이거든요. 대부분 지금 이제 들어온 사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손실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더도 손실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더도 아니네 이제 전환됐네요. 이때만 해도 그 전날 2월달 말만 하더라도 손실이었는데 앞에가 10일이고 10이니까 손실이었는데 지금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거의 본전보다 조금 오른 상태. 그리고 비트코인은 워낙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도 그래도 자금 들어온 거에 비해서 평가 금액은 월등히 높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가 최근 유입세가 좋았는데 솔라나가 어떤지. 솔라나는 저거네요. 지금 보니까 앞에가 951이고 826이니까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손실 구간. 하지만 솔라나의 지금 유입세가 굉장히 좋고 XRP는 살짝 좀 살짝 꺾이긴 했다. 그리고 현재 손실 구간이고. 하지만 이 리플이 계속 떨어지느냐? 비트코인 가면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락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만큼 올라가고 이 정도 하락한 거는 충분한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고, 여기에서 그 되돌림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큰 그림 보고 가자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중심 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